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자상한 아들을 둔 김영심 여사님에게는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김영심 여사님에게 큰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그 귀한 딸이 세상을 떠난 사연이죠. 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하굣길에 집에 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죠. 그래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먼저 간 딸을 따라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정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허무하게 보낸 부모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남은 아들을 위해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씩씩한 척을 하면서 버텼죠. 하지만 백화점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모녀가 함께 다정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떠난 딸이 너무나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애써 씩씩한 척을 했지만 그렇게 가끔씩 무너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상한 아들이 그녀를 많이 위로해주고 다독여 주었기에 그 힘든 나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상한 아들이 없었다면 정말 그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줄 알기에 아들은 살가운 딸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딸 같은 아들,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처럼 아들은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있지. 근데 왜?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응, 없었지. 근데 다름이 아니고 엄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좋은 소식. 혹시 회사에서 진급했어? 너 이제 대리야? 진급 그거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야. 그게 뭔데? 진급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 나 만나는 여자 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와, 우리 아들이 애인이 있었구나. 진짜 최고로 좋은 소식이다. 조만간 엄마 소개해줄게. 그래, 언제 집에 데리고 와? 그래, 내가 얘기해서 날짜 잡아볼게. 아, 그래, 빨리 보고 싶다. 근데 뭐 하는 아가씨야? 그냥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야. 이 엄마 너무 기쁘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소식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생기면 딸처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녀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은 딸과 친한 엄마들이었는데 그녀는 이제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발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요. 하여간 그녀는 아들의 얘기에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백화점도 같이 가고 네일숍도 같이 가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아무리 아들이 딸 같은 다정한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과 네일샵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녀는 그날부터 새로운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딸과 같은 며느리와 놀이동산에서 서로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꿈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죠. 정말 그런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애인을 만났습니다. 사실 집으로 초대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으로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애인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딸과 비슷한 아주 청순한 외모였거든요. 그녀는 초면에 우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애인은 보고 느낀 감동은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애인이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좀 까칠했습니다. 아니, 까칠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직설적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램은 뭔가 다정다감한 성격을 원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친해지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솔직히 이 동네 처음 와서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음에는 연주 씨가 정소를 정하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제가 길치라서요. 근데 그냥 말 편하게 놓으세요. 그건 차차 그럴게요. 아, 네, 그것도 좋긴 하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초면에 말을 확 바로 놓아버리면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도 말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다음부터는 놓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말 높이고 다음에 만나면 말 놓을게요. 음식 드려요. 근데 음식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솔직히 좀 별로네요. 2번 올 곳은 아닌 것 같네요. 괜히 미안해지네요. 어머님이 미안할 건 없으시죠? 여기 주인이 문제인 거죠? 그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 너무 솔직하다기보다는 무례한 거에 가까웠거든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걱정도 되었죠. 그녀는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누구보다 희망하는 엄마였는데, 과연 둘이 잘 맞을지도 걱정이었고, 아무리 봐서 좋은 배필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자기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의 짝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이 좀 오지랖이 넓고 오버하는 거일 수 있지만 아들의 애인의 SNS를 어렵게 들어가 보면 너무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남사친이라고 하나요? 뭐 본인 말로는 인싸라서 그런다는데 그녀가 보기에는 조금 난잡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애인을 보면서 그녀의 큰오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큰오빠가 지금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아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걸 그녀는 옆에서 다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새언니가 너무 끼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교적인 걸 넘어서 흔히 말해서 흘리고 다닌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하여간 그렇게 심각하게 사교적이어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동창회도 아주 자주 다니고 또 동창들이란 여행도 떠났는데 심지어는 그 동창들 여행에 남자 동창도 있었죠.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뿐이 아니고 저희 식구들이 다 이해를 못했죠. 그 시대만 해도 가정주부가 남자 동창이 낀 여행을 몇 박 며칠로 다녀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솔직히 그녀는 지금도 그건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큰오빠와 새언니는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새언니랑은 둘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 낳고 별 탈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예전 새언니와 지금 아들의 애인이 캐릭터가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큰오빠처럼 지금 애인과 결혼해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아들과 상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진아, 네 애인 말이야. 응, 엄마 왜? 뭐 요즘 이 세대가 솔직한 건 아는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것 같아. 엄마 그걸 그냥 우리 연주의 매력으로 보면 안 될까? 매력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 솔직히
이 엄마는 네 짝으로는 걸맞지 않은 것 같구나. 엄마, 우리 연주가 겉은 좀 까칠해 보여도 속은 아주 착한 여자야. 그래 뭐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 엄마 지금 엄마의 그 우려가 괜한 우려였다는 거 내가 연주랑 증명해 보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너 말대로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연주라는 여자와 점점 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들은 결혼을 진행시키고 있었죠. 그녀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애인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를 하다가 아들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거도 걱정이 되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녀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구할 돈의 일부라도 보태주려고 생각을 했고 예비 며느리와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죠. 솔직히 그 돌파구는 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연주야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통화는 가능한데,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다름이 아니고 결혼 준비는 잘 돼 가니? 네, 뭐 그럭저럭 돼가고 있어요. 근데 왜요? 뭐가 못 믿어오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하며 제일 중요한 게 신혼집 구하는 거잖아. 네,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왜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해서 지금 신혼집 얘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제 해결됐어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야?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살거든요. 그럼 뭐야? 혹시 대릴사위? 우리 아들 보고 대릴사위를 하라고? 왜?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우리 아들이랑 상의한 거야? 아직은 안 했는데 앞으로 상의해야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하면 그럼 뭐 이 결혼 못 하는 거죠.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너 은근히 독선적이구나. 어머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래 해봐. 사랑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말이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인데 우리 둘 중에서는 성민 씨가 약자라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끌려다녀야 한다는 거야. 이 얘기의 본질이 그거야? 네, 맞아요.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웃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팩트를 말하는 거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왜 저런 애한테 끌려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연주의 말대로 아들이 사랑에 있어서 약자 위치라서 그러는 거라면 앞으로도 더욱더 끌려다닐 게 뻔해 보였기에 그냥 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참 보면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약한 부분이 그녀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들의 용돈을 작게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추궁하듯이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채팅을 했는데 거기서 가출을 한 여고생을 불쌍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마음은 선한 거지만 아들이 그런 탈선한 여고생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건 부모로서 걱정이 되었죠. 우리 아들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착해 빠져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지요. 지금 분명 아들은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러웠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 싶었으니까요.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걸 어떻게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아니죠. 그녀는 확실히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아들이 그 결혼을 멈추길 바랬죠. 나 오늘 연주랑 통화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자기 집에서 살 거래. 아, 연주가 그랬어? 그래. 너 근데 대릴 사위하고 살 수 있겠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왜 우리 집 귀한 아들이 그래야 하는데? 엄마, 나 말이야 연주 많이 좋아해. 그래, 연주가 그러더라고. 네가 사랑에 있어서 약자라고. 근데 연주는 너 좋아하긴 하냐? 그냥 네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연주도 나 많이 좋아해. 근데 내가 연주를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미치겠다, 진짜. 엄마가 우리 연주 좀 예뻐해주라. 걔는 예쁘게 봐주려야 예쁘게 봐줄 수가 없어. 그녀는 아들의 애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도 해봤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배우자로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들의 짝을 원한 건데 참 그녀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쁘게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점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조신한 며느리처럼 가족들과 별 탈 없이 지내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가 시집을 온 첫 명절에 시댁에는 안 오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섭섭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하는 걸까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기는 싫은데 굳이 하자면 그녀는 시집을 가고 대략 4, 5년 동안은 명절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 집안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시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한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런데 며느리의 숙명이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며느리는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무지한 구석이 있어서 저와 가족들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녀의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아들아, 지금 많이 바쁘냐? 아니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이제 곧 추석이네.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이네. 응, 그러네. 근데 너희는 언제 올 거야? 추석 당일에 올 수 있지. 엄마 전날에 갈게. 근데 나 혼자 내려갈 거야. 아니, 왜? 우리 마누라는 가족들이랑 대만 여행 간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아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에 무슨 여행이야? 우리 마누라한테 명절은 그냥 해외여행 가는 날이야. 정말 기가 막힌다.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그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해 안 가는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혼자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멀리서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아들이 아닌 웬 건장한 남자가 있었고 둘은 아주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부분은 다른 남자와 있던 며느리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녀를 대하는 그 부분이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를 보고 뻔뻔하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녀는 솔직히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어머머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렇는 너는 웬일이니? 어머님도 쇼핑 오셨어요? 어머님은 김포에서 여기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누구야? 친구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요. 그이도 잘 아는 친구예요. 아니,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건 보기 안 좋네. 어머님 촌스러운 마인드시다. 촌스럽다고 해도 좋은데 아닌 건 아니야. 정말 왜 그러세요? 너는 알면 알수록 더 실망만 하게 하는구나. 저는요, 저한테 실망하셨다는 어머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하여간 저는 그랬다고요. 엄청 실망을 했다고요. 더 이상 너랑 얘기를 했다간 혈압이 터지겠네. 그만하자. 그녀는 그렇게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 있다가는 혈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독히 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다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녀의 의사를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바랬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를요. 야, 성진아, 내가 지금 무슨 험한 꼴을 봤는지 알아?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꼴을 봤는데 그래? 네 마누라가 웬 남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어디서 우리 마누라를 봤다는 거야? 백화점에서 봤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 현석 씨랑 있었나 보네. 너도 알아? 그놈. 응, 우리 마누라 남사친이야. 남사친이고 뭐고 결혼을 한 여자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야, 남사스럽게. 나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그냥 이해해 주려고 생각 중이야. 참 이해심도 넓구나, 아주. 일일이 싸워서 뭐 하겠어. 그냥 웬만한 건 참는 거지. 그녀는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아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들이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다가 다음부터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했죠. 신혼초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고향 땅을 파셨대. 아니, 그건 절대 안 파신다고 하셨잖아. 응, 그랬지.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이번에 GTX 호재가 생겨서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봐. 얼마나 올랐는데? 거기 1억 하는 땅이 5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와, 대박 나셨네, 우리 아버님. 그거 판돈 우리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아들네 주자고. 그걸 왜? 우리야 이제 돈은 있을 만큼 있고 또 애들이 아이 생기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 아니야, 주지마. 우리 성진이 생각하면 주고 싶은데 며느리 생각하면 주기 싫어. 왜 그래? 뭔 나도 우리 새아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애가 너무 직설적이니까. 근데 뭐 원래 본성이 나쁜 애는 아니고 또 우리 아들 봐서 주는 거지. 여보, 일단 아니야. 그 돈 주지마.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줄게. 그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재산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나고 싶은 그 기도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모녀지간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 그녀의 며느리는 정말 제일 피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쩌다가 그런 개념 없는 애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점점 더 힘든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들마저 미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헌신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졌죠. 아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그녀에게 정말 살가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저 말 며느리가 싫었던 거죠.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 평온한 삶이 그리웠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빼고는 그다지 힘든 게 없는 삶이었지만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 정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며느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지를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사는 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 아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아들도 미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여간 그녀는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아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보모가 지식과 거리를 두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큰 마음은 바로 자식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거리를 두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과 너무 상반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하여간 그녀는 그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럴 수밖에는 없었죠. 정말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평온을 되찾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은 그녀는 얼마 후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예전에 바로 옆집에 살았던 주민이었는데요. 지금은 비록 옆 동네 아파트로 갔지만 아주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 첫째 아들 결혼식에 갔기에 이번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와주었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스럽긴 했었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먼저 전화를 했는가 싶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성진 엄마 저예요. 영수 엄마요.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있으시죠? 네, 가능하죠. 근데 어머머, 영수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돼요? 시간은 되는데 왜요?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커피 한 잔해요. 그럼 1시간 뒤에 우리 잘 가는 카페에서 봐요. 네,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길래 그래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얘기길래 전화로 못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하여간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녀는 영수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길래 직접 만나자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각한 얘기길래 직접 만나자는 건지는 그 어쩐 짐작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그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영수 엄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영수 엄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좀 불길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지내면서 영수 엄마의 저렇게 어두운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닐 거라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아픔으로 주는 건지 힘이 들었습니다. 영수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안 좋은 얘기 하려는구나. 성진 엄마, 그래 맞아 좋은 얘기는 아니야. 해봐 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무게를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봐 어서. 성진 엄마 며느리 말이야. 재혼인 거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성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왜 재혼이냐고? 역시 내가 결혼식에 갔잖아. 둘이 결혼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둘이 처음 맞는 결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 신부가 재혼인 거 감쪽같이 속이고 하는구나 싶었어.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왜 우리 며느리가 초혼이 아닌데? 내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쪽 며느리 이미 본 여자라고 느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봤다고? 한 2년 전에 우리 신랑 고향 후배 결혼식에서 본 신부더라고. 영수 엄마 은근히 경솔한 구석이 있네. 무슨 그런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 안 된 얘기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 성진 엄마 나 몰라? 내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 아닌 거 잘 알잖아. 영수 엄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그걸 봤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며느리가 턱시도를 입고 있는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이었던 건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그 남자의 얼굴도 낯이 익은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일전에 백화점에서 봤던 며느리의 남사친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 엄마에게 사진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일을 누구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그녀는 당사자인 며느리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발 그녀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그 예상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딨냐고? 그걸 왜 물으세요? 글쎄 말해. 빨리 말을 하라고. 어머님, 저는 지금 집이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택시 타고 집 앞으로 갈 테니까 1시간 후에 보자. 왜요?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건 만나서 얘기해 줄게. 내가 다 가면 너희 집 앞 카페로 나와 있어. 그냥 집으로 오세요. 됐으니까 카페로 나와. 아니, 어머님, 저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으세요? 입 닥쳐.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입 닥치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뭔가 정말 아닌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그냐 묵인한 부분도 그녀는 그녀의 잘못이라고 느꼈죠. 이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뭐 포기했다는 것보다 이제는 지쳤어. 그리고 며느리가 사는 집 앞에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잠시 후 편한 차림으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앞에다가 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꾹꾹 참은 건 딱 하나, 아들을 위해서였죠. 진짜 마음대로 그녀가 며느리에게 성질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렸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길까요? 정말 참느라 그녀는 힘이 들었습니다. 자칫 욱하는 성격을 보였다가는 크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진실로 대답해. 어머님, 지금 표정 너무 어두우세요. 저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 너무 싫어요. 너 초혼이야? 초혼.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초혼이냐고. 그럼 초혼이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혹시 일전에 봤던 그 남자친구가 네 전 남편 아니야? 어머님, 무례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례. 네가 지금 네 입에서 무례라는 소리가 나와. 아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남사친이라고요. 근데 무슨 전남편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어떤 루머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뜬 소문 듣고 막말하지 마세요. 정말 루머이고 막말인 게 맞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루머도 아니었고 막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팩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 년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따귀를 한 대 때렸죠. 그녀는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본인의 행동을 보면서 본인도 놀랬습니다. 하여간 따귀를 맞은 며느리는 그녀를 강하게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수 엄마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며느리였겠지만 그녀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해봐. 어머님,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 해봐 변명.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는 것까지는 용서한다고 쳐. 근데 전 남편을 남사친이라고 만나는 건 뭐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에서 남사친이 된 거 맞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둘이 너무 잘 맞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남사친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사친으로 지낼 거라고?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남사친과 절교할게요. 대신에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입 닥쳐! 그녀는 바로 택시를 아들에게 타고 갔습니다. 마침 아들의 퇴근 시간이 되어서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고 있는데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여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걸 보고 슬퍼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든 아들의 결혼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건 그거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 이혼해. 네 마누라 초혼 아니야. 네 마누라 남사친이 전 남편이야. 엄마 왜 그러는 거야?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바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아들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멍을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받는 고통을 대신 받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아들이 야속하고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서 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도 물론 아들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성진아 괜찮니?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집으로 들어와. 이혼 준비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걔는 유책 배우자야. 알았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너는 어떻게 그따위 년을 만난 거야? 엄마 나도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근데 네가 자꾸 이런 일을 만드니까 그러지? 그녀의 아들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얘기를 남편에게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휴가를 썼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 여행을 가서 마음속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하길 바랐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들이 이혼하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기꾼에 가까운 여자랑 평생을 사는 걸 보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둘 사이에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의 정리를 하길 바랐죠.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며느리년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지만 일단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지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기에 더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내가 잘 지냈을 것 같니? 용건이 뭐야? 어머님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 저희 다시 화해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미쳤구나. 너도 미쳤고 우리 아들도 미쳤어. 원래 사랑은 미친 짓이죠. 미쳐야 사랑을 할 수 있죠. 입 닥쳐. 어머님, 저 남사친이랑도 절교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남편만 보고 살게요. 나는 이제 너도 안 보도 아들도 안 보고 살 거야.
이제 진짜 둘 다 싫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이제 앞으로 예쁘게 살게요. 그녀는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들이 없는 엄마라고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놈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성진이 그놈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지 마누라랑 계속 살겠대. 그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네. 그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 당연히 안 된 거지. 그런 사기꾼 같은 년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려고 그래? 뭐 자기 팔자인 거지. 여보, 이제 우리는 자식 걱정 그만하고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잘 살자 알고. 뭐 자기 팔자인 거지. 여보, 이제 우리는 자식 걱정 그만하고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잘 살자고. 그래 여보, 나는 이제 자식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래 맞아. 진짜 자식이 왼수다 왼수. 그래 맞아. 진짜 자식이 왼수다 왼수. 그렇게 정말 왼수 같은 자식 걱정을 안 하고 사니까 그녀는 다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로운 일상의 재미를 느끼고 살았죠. 그런데 몇 개월 후 아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오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았기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의 번호마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연락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왜 온 거니?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자. 엄마 나 이혼했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 언제 이혼했는데? 정확히 한 달 전에 이혼했어. 그 남사친이란 놈이랑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고. 나쁜 년 내가 살다 그렇게 못된 년은 처음 본다. 그래 엄마 맞아. 엄마가 아주 잘 봤어. 그년 진짜 나쁜 년이었어.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그냥 이제 여자 없이 살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집으로 다시 들어와도 될까? 아니, 그냥 나가서 살아. 엄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화가 안 풀린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식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이제 엄마도 좀 숨 좀 쉬고 살자.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면 그렇게 그냥 나가서 살게. 그렇게 아들은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기에 다시 같이 한 집에서 살기도 싫었거든요. 하여간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끔 명정이나 생일 정도에나 보는 그런 정도의 사이가 딱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든 말든 이제는 신경을 쓰지 말자는 다짐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들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반가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골치가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또 이번에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또 소개를 해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죠. 하지만 그 우려와는 달리 이번에는 꽤 괜찮은 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래, 엄마는 잘 있어. 너도 잘 있지? 응, 나 잘 있고 지금 만나는 여자 생겼어. 그래, 만나든 말든 이 엄마는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만나. 엄마 예전에 큰애 삼촌 생각나?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큰애 삼촌도 첫 번째 부인은 악처를 만났지만 지금 외숙모는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게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은 지금 외숙모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결혼이라도 할 거야? 응,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아우, 모르겠다. 나도 약속 잡을 게 맞나나 봐. 그녀는 지금 외숙모 같다고 한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오빠도 첫 번째 부인으로는 악처라면 악처를 만났지만 두 번째 아내는 나름 본인과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지요. 물론 첫 번째 사기꾼의 가까운 연주라는 애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성화로 만났습니다. 일단 그녀는 남편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소개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만나보고 나서 다음에 남편에게 소개해 줄지를 결정을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두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확실히 아들의 전처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애인을 만나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그녀의 얘기를 듣고 이번에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멀리 있는 길을 돌고 돌아 아들의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난 거라는 얘기를요. 여보, 나 사실 말이야.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누굴 만났는데? 우리 성진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 아니 또 그놈이 누굴 만나? 뭐냐 그러면 여자를 또 만나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말이야, 여보, 예전에 걔랑은 달라. 그래? 그럼 뭐 다행이긴 하네. 지금 성진이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혼자 살기에는 모호하기도 하지. 그래 여자가 있으면 좋긴 하지. 그래, 이번에 한번 같이 만나보자. 제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여자여야 할 텐데 말이야. 그렇게 남편과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뭔가 눈물이 막 나는 걸 억지로 참았죠. 뭔가 감동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두 번째 여자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재혼 상대자를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헤어졌고, 그런데 그녀는 카페에다가 지갑을 놔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카페에 갔는데, 글쎄 아들과 만나는 그 여자가 주변에 폐휴지를 줍고 있는 어느 어르신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 모습만 보고도 아들의 재혼녀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재혼 상대자에게서 좋은 기운은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기운은 정말 맞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그녀의 사람 보는 눈이 맞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지금은 아들 며느리와 잘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하자면요.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정말 제가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 며느리와 즐겁게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아주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영심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을 찾은 영심 씨가 대단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